모션 이 시뮬레이터가 엄청 커요. 이 건물만 해요 사실. 그건 좀 사실 과장이었어요. 제가 그게 진짜 그 학교에 미련이 없어가지고 해외에. 왜냐면 사진으로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여가지고 귀찮은 걸 진짜 싫어해가지고. 귀찮은데 연구는 어떻게 하실까? 저만의 또 연구 철학이 또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NG인데 학교가 AI를 미는데 추구하는 걸 따라간다.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AI를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개발을 잘 하셨기 때문에 해명을 해야 돼. 유튜브에 잘못 올라가서 우리 잘생긴 PD가 준비됐다 해야 촬영할 수 있어요. 저보다 더 긴장하신 거. 교수님, 그 제주대학교랑 디지스트랑 분위기가 뭐가 달라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캠퍼스 밑으로 바다 보이고 위로 한라산 보이고. 네, 대박인가요? 귀찮은 걸 진짜 싫어해가지고. 그 귀찮은데 연구는 어떻게 하실까? 일단은 교수님 지금 하고 계시는 연구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써주셨는데 네. 전 처음에는 그냥 드론 연구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AI가 무엇인가? 부터 가야 되는데 약간 좀 철학적으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정말 철학을 싫어합니다. 그럼 패스하고. 그렇지만 또 철학이 중요하죠. 저만의 또 연구 철학이 또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자체가 얘는 뭔가 연구 철학이라는 걸 고민할 준비가 되었다 라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그거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연구 철학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네. 인간이 어디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으로 연구를 시작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팔다리로 움직이지 않고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비행기, 뭐 싱싱이도 있고. 정말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많으시지? 특정 질문에 이렇게 바로 답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게 또 과학자나 공학자의 입장에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계속 좀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확신의 답을 좀 못 드리는 점. 선이랑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의 그러게요. 그러면 선이랑 무엇일까요? 그게 인간의 욕구지 않을까요? 사람이 못하는 거, 사람은 사람이 못하는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못하니까 저희가. 네.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뭐 모든 대학원생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어쩌다 보니 실험실에 들어가다 보니 뭐 또 그렇게 됐다. 대학교 이전에도 이 비행체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면 가장 많은 게 이제 고무동력기 글라이더 대회. 제가 이제 고향이 청주인데 공군사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늘 경진대회 같은 거를 하는데 고무동력기는 프로펠러 돌려가지고 고무줄로 얼마나 오래 떠 있냐를 재는 거고 글라이더는 연처럼 날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학의 정수긴 한데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많이 나갔습니다. 만드는 걸 워낙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되게 관심이 많았죠. 멋있잖아요. 그때 뭐 휴머노이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연구되지도 않았을 때고 그냥 단순히 진짜 이유는 멋있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라는 거는 지구상에서 너무 복잡한, 그 중에 인간은 더 복잡하고, 왜냐면 이게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다른 생물과는 다르게 좀 더 고도화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제가 조금 포커싱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뭔가 좀 이게 뭔가 어지럽고 혹은 뭐 좀 이게 VR을 끼더라도 뭔가 조금 어색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그거에 이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시각 정보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각 정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배틀그라운드 혹시 해보셨어요? 네. 배틀그라운드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처음에 좀 어지럽죠. 사실 그 어지러운 데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픽적인 해상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게임에 몰입 혹은 뭐 드론 조종에 굉장히 몰입을 하게 되다 보면 이게 마치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단 말이죠, 사람은.
굉장히 이게 몰입력이 좀 또 뛰어난 생물이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는 감각기관들이 있죠. 방골이관, 뭐 전정기관, 이 직선 운동을 느끼는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뭔가 아무런 인풋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는 것도 경험의 생물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시각 정보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뭔가 어지러움, 저희가 그걸 멀미라고 하는, 배그를 하면은 처음에만 멀미가, 혹은 뭐 배그 말고 뭐 VR 게임을 하더라도 처음에만 좀 심했다가 점점 또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너무 그 영상에 몰입을 해서 그런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가상 공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어떤 분은 이걸 또 구분할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달라질 네.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가상 공간과 현실을 좀 구분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걸 좀 이제 추구하실 것 같은데, 모든 인간이 만약에 가상 공간과 현실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면은 또 영상을 이제 시청자들이 보실 텐데 어떻게 보면 집에서 다른 공간의 영상을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비행기에 사실은 활용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비행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제 비행기를 몰고 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자동차 타는 것처럼. 그 추락하면 바로. 그래서 비행기 도입할 때 반드시 도입하는 게 모션 시뮬레이터예요. 모션 시뮬레이터. 그 비행기 사고 막 네, 어드슨 강기죠. 드디어 오디오가 이 사고 재현을 할 때 그 사용하는 게 모션 시뮬레이터예요. 왜냐면 똑같은 실제 비행기로 사고 재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플라이 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 비행기 화면을 띄워놓고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 플라이 심을 띄우고, 근데 이게 비행기가 화면만 바뀌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션을 주는 장치가 같이 동반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특히 거기에 관심이 좀 많은 거고요. 뭔가 이런 모션 장치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한 모션을 구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을까. 또 모션 이 시뮬레이터가 엄청 커요. 이 건물만 해요, 사실은. 이거보다 좀 그건 좀 사실 과장이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커요. 뭐 한 톤 단위의 무게를 가지고 똑같은 힘으로 PD님과 저를 밀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더 많이 밀리겠죠. 그쵸, 더 많이 밀리겠죠. 왜 그럴까요? 그게 그럼 무게가 안 나. 그쵸, 무게가 안 나가서인데 네. 기계나 물리에서는 관성이라고 해요. 관성. 반성이 없지. 네. 어떤 힘을 줬을 때 그거를 버티는 힘이 작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시뮬레이터에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무겁단 말이죠. 그러면은 걔가 실제 비행기의 모션을 구현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비행기는 헷가닥 하는데 그 집채만한 건물 같은 장치들이 좀 더 뭔가 실제랑 같은 모션을 구현할 수 있어요. 무게를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줄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걔를 구동하는 뭐 액추에이터들이 굉장히 좀 성능이 여전히 좀 제한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조종사의 입장에서는 비행기의 모션과 내가 실제로 비행기 몰았을 때는 이 느낌이 아닌데 할 수가 있겠죠. 제한된 성능의 모션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제어적으로 사람을 잘 속일까? 모션이 생성되는 모든 곳에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잘 착각하게 만들어야 그렇죠. 잘 착각하게. 네. VR 고글 쓰고 많이 하는 게 빌딩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실제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거 체험하는 거. 거기서 만약에 진짜 모션까지 준다면 떨어지는 거죠. 무중력, 떨어질 때는 이제 무중력 상태가 어느 순간 되는데 너무 재밌겠다. 더 생생하겠죠? 이 무중력을 만들어내기 정말 어려워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 방향에 관련된 힘이기 때문에 회전이랑은 다르게 떨어지고.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가속을 해야 되니까, 혹은 감속을 해야 되니까. 항공기 시뮬레이터에서 G-force 테스트 하시는 거 보셨죠? 이게 네네네. 뺑뺑뺑뺑 돌리는 이유가 원심력. 네. 회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솟고 있는 거죠. 뺑뺑뺑뺑 돌리는데 왜 기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돌잖아요. 뭐 돌든 뭐 아니면 엄청나게 가속하는 힘이 생기든 순간적으로 그 사람은 당연히 가속을 안 하려고 자기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그 힘 때문에 피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피가 심장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쏠리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안 되니까. 끊기니까 기절하는 네, 거야. 기절하는 거죠. 네. 처음 알았어. 항공 모빌리티로 가볼까요? 끝이 아니었나요? 네. 그럼요. 드론이라는 게 처음 나타났을 때의 그 센세이션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저 때는 드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 네. 제가 방송사에 있었거든요.
15년도? 네, 전으로 15년도 보셨겠네요. 전, 네, 그게 저는 산업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드론이 사실 왜 이렇게 갑자기 센세이션을 일으킨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이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그게 엄청나게 큰 거죠. 아직 멀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한계가 많아요. 조금 뜨면 내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충전이 너무 짧아. 배터리 때문에. 아, 맞아요. 네. 어, 배터리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찍어야 되는데 배터리 갈아야 된다는 거. 네. 교수님이 그 연구하시는 드론은 제가 매번 보는 그 영상용 드론하고는 좀 다른 드론일까요? 조금 다릅니다. 영상 카메라에 짐발 달려 있잖아요. 네.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고개도 내려야 되고 뭐 돌려야 되고 굉장히 무겁단 말이죠, 실제로는. 네. 드론이 앞으로 가려면 혹은 뭐 옆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약간 기울어야 그쵸, 역시. 한 번씩 대답해 주시니까 귀여우시네요.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진 운동이랑 회전 운동을. 제가 개발을 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것도 이제 수십 년간 시도가 이어져 왔어요. 좀 제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하고, 혹은 앞으로 이동할 때 기울이지 않고도 이동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뭐 영어로는 Fully Actuated UAV, 혹은 한글로는 완전 작동.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관심이 있었던 분야인데 이제 새 로봇에 좀 관심이 많아요. 단순히 새만 닮은 게 아니라 새처럼 이제 날갯짓 하는 로봇 해서 플래핑 로봇, 플래핑 뭐 벌 로봇 이렇게 하는데, 새 뭐 까마귀, 비둘기, 뭐 이런 그냥 흔한 새들만 봐도 굉장히 잘 난단 말이죠. 드론을 봐도 굉장히 뭐 힘들게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프로펠러 돌리고 시끄럽게 비행을 시키는데 새들은 뭐 너무나 잘 날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진짜 새처럼 잘 나는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좀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드론이 나오는 거네요. 그쵸. 경량의 참새 같은. 새가 단점은 있어요. 제자리에서 못 뜨니까 뭔가 도약이 필요한. 도약이 필요한 거죠. 위로 뜨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발생시키는 게 리프트라고 하는 힘인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리프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정 속도 이상 되어야지 리프트가 생겨요. 충분한 리프트가 뜰 수 있는. 적어도 리프트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 자기 무게만보다는 커야겠죠. 근데 이제 드론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제자리에서 띄우고. 네, 엄청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거죠. 새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건 어렵죠. 조용하고 뭐 에너지적으로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새는 날갯짓을 멈춰도 저희가 글라이딩이라고 하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바람을 타면서.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인데,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로 보면은 던질 때도 손으로 던져줘야 돼요. 도약이 없어서. 도약이 없어서, 프로펠러가 없으니까. 예. 랜딩할 때도 이게 제자리에서 딱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와야겠죠. 그리고 정지 비행이 안 돼요. 정지 비행. 제자리에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계속 뺑뺑뺑뺑 도는 모션을 하죠, 새들이. 예. 자연을 보면 정말 신비로운 게 황조롱이라고, 제가 요새 조금 밀고 있는 새인데, 천년기념물. 천년기념물 그 유튜브에 보면 갑자기 황조롱이 와가지고 알 낳고, 제가 처음 찾은 거는 아니고 이걸 확실히 또 이런 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받은 이전 학교에서 같이 하던 친구한테 야 좀 한번 뭔가 기가 막힌 새 없냐 찾아와 봐라 했더니 그거를 딱 가지고 왔더라고요. 일반 새랑 다른 게 맞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원래 보통 독수리 같은 경우 먹이를 찾으려면 계속 뺑뺑 원을 도는 비행을 해요. 근데 황조롱이는 바람을 잘 타서 제자리에서 딱 이렇게 있어요. 맞바람을 타서 정지 비행을 하는 거죠. 정지 비행.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제 손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 새 같은 새 로봇을 만들어 보는 게 꿈이죠. 하고 싶은 걸 열심히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철학을 모르겠어요. 이게 교수님 철학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만들어가는 거. 새 너무 궁금해요. 디지스트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겠네. 허리 아파요. 네, 재밌는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